자, 사주 명리학의 그 깊고도 흥미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십이지지의 그 장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글자죠. 바로 자. 우리가 흔히 쥐띠할 때 그 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시작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라는 글자의 진짜 모습은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 시작은 밝은 곳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심연에서 열린다. 와, 우리가 보통 시작하면 뭔가 환한 스포트라이트, 힘찬 출발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그걸 그냥 단번에 뒤집어 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명리학의 세계에서 말하는 진짜 시작은 바로 이런 깊은 역설, 이 반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시작입니다. 왜 진정한 출발은 이렇게 고요하고 내밀한 반전일까요? 바로 이 자라는 글자가 이 심오한 개념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랄까, 빵 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숨죽인 그 한겨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스르륵 깨어나는 그런 시작, 이게 바로 자입니다. 그래서 자를 설명할 때 잠복된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곤 해요.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모든 게 멈춰있고 꽁꽁 얼어붙은 것 같죠? 하지만 그 차갑디 차가운 땅속 깊은 곳에서는요, 다음 생을 위한 씨앗,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품은 그 씨앗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자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거죠.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요, 시끄럽고 화려한 선언과 함께 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깊은 침묵,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정체기 속에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 하나의 상징, 두 개의 얼굴. 자의 핵심 이중성을 파헤쳐 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자라는 글자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가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그 속 본질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글자가 이럴 수가 있죠?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체와 용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체는 뭐랄까, 그 존재가 타고난 근본적인 DNA, 본질 같은 거고요. 용은 그 DNA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해요. 현상이죠. 그런데 이 자라는 글자는요, 이 체와 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셈이에요.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는 십이지지의 첫 번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 체는 당연히 시작을 뜻하는 강력한 양의 기운을 가져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쓰이는 모습, 용은 어떠냐? 한겨울의 모든 걸 응축하고 저장하는 가장 강력한 음의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의 정점에 있고 양으로 태어났는데 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와, 이 모순적인 복합성, 이게 바로 자의 진짜 매력이자 진짜 얼굴입니다. 오행으로는 당연히 물, 수에 속합니다. 근데 그냥 뭐 거친 파도 같은 물이 아니에요. 아주 정밀하고 세련된 음의 물, 하늘의 기온인 개수, 괴수와 같다고 보는데요. 맑은 이슬이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그런 맑고 순수한 물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깊고 고요하고 모든 걸 품고 있는 그런 이미지.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서로 다른 본질과 현상이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고요함 속의 힘입니다.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활동들. 자, 그럼 이 자라는 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그 힘은요, 밖으로 막 드러나는 화려한 액션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준비 과정,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상태를 일양오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5개의 깊고 깊은 음의 기운,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과 정지 속에서 단 하나의 양의 기운, 새로운 생명을 향한 의지가 조용히 싹트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랑 똑같죠?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에 가장 가까울 때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장하고 전환하는 역할. 모든 생명의 엑기스를 씨앗 형태로 깊숙이 숨겨서 다음 봄을 위해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냉정하게 억제하는 역할. 막 밖으로 퍼져나가려는 불, 화의 기운, 팽창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행동하기 전에 준비하고 확장하기 전에 내실을 다져라. 이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진짜 큰 힘은 시끄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이 깊은 내면의 음축에서 나온다는 지 바로 그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 세상의 좌표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의 위치를 찾아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을요,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한번 딱 대입을 해볼게요. 아마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의 좌표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계절로는 동지를 포함한 한겨울, 시간으로는 하루 중에 가장 깊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인 자시, 방향은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정북쪽, 색깔은 어때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숫자는 하나의 순환을 마무리하는 6, 이 모든 게 하나같이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자의 핵심 정체성, 깊고 조용하고 모든 걸 안으로 응축한 잠재력,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자입니다. 고대의 씨앗에서 현대의 반도체까지.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상징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다양한 상징과 심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자를 한 번 더 가깝게 만나보시죠. 우선 물리적인 형태로 보면요, 자연에서는 생명의 설계도인 씨앗 혹은 맑은 옹달샘 같은 걸로 나타나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때요? 생식의 근원인 정자와 난자, 여기에 바로 자아의 에너지가 담겨 있죠. 또 놀라운 건 현대로 넘어와서요, 이 개념이 기술로 구현된 게 바로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 작은 칩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압축해 놓잖아요. 보세요. 시대는 변했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생명력과 정보를 고도로 응축한다. 이게 바로 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자하면 떠오르는 동물, 바로 쥐죠. 왜 하필 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는 어둠 속에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자기 흔적을 잘 안 남겨요. 조용한데 영리하고 생존력은 또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이 쥐의 모습이 바로 자가 가진 복합적이고 은밀한 특성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자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과 탁월한 판단력을 가졌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고 겉으로 티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성실하죠. 근데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주변에서는 저 사람 좀 비밀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들의 매력은요, 막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뭐랄까, 알 수 없는 깊이에서 스며나오는 은밀한 끌림, 그런 거죠. 천귀성이라고 해서 숨겨진 귀함, 보이지 않는 권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자아를 이해한다는 건 이렇게 조용하지만 내면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매력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상징, 자아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는 끝이 아니에요. 응축입니다. 소멸이 아니라 잠복인 거죠.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다음번에 엄청난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응축의 단계라는 것.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이 소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가장 깊은 잠복의 시간이라는 것. 이게 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그냥 글자 하나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정체기, 이 고요한 시간이 어쩌면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어둠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다음 생을 위한 씨앗을 품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